그건 아니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이 6.25 전쟁에서 5만 3천 명 죽었다. 경제 원조를 해주었고 그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자주국방 하자는 것과 그것이 무슨 관련이 있고 전작권 회수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면 미국, 일본이 좋아해주고 합당한 보상을 해줄 거라 굳게 믿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미국, 일본이 보여준 모습이라면 이용하고 부리다가 적당한 구실 붙여 아무 부담 없이 버려도 되고 가치가 있다면 누구에게 선심 쓰든 내던지면서 그 누구와 서로 존중했다며 한잔하겠지요. 그런 존재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역사는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궁금TV가 목이 아프답니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부정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 조심스럽게 천천히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부터 전쟁을 준비했던 미국을 한국 정부는 설득하고 막을 생각은 못한 채 개성공단에 입주한 이들이 포로가 될 것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해버립니다. 한편 미국은 일본과도 상의를 끝냈고 전쟁 준비도 대체로 잘 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언제든 필요에 따라 북한과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승패를 떠나 북한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 안위를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압박과 협박과 회유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 중임에도 사드 설치를 성사시킵니다. 어떻게 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말했지만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4조를 수정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미가 원론적으로 무엇인가를 합의하고 한국이 토지를 제공하고 나면 설치, 유지, 운영 모두 미국의 권리가 됩니다. 그곳에 무엇을 추가하든 목적 외로 다른 무엇을 하든 한국과 의논할 이유도 허락을 받을 이유도 사라집니다. 현장 감사도 동향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가장 참혹한 것이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실험들이 있고 실제 주한미군에 어떤 무기가 있는지 한국 정부는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사드처럼 국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과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설치 후 폐기나 철거까지 온전히 주한미군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 지금의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4조입니다. 거기에 전작권이라는 군권도 미국에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서 사드 논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란에 오히려 한국이 조약을 위반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정서에는 그래도 그렇지라며 원망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드 설치와 그 이후 미국의 모습이 그런 경우입니다. 주한미군 보호하자고 그렇게 설치된 사드로 중국 보복으로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가 나고 있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한국산 가전제품과 철강의 덤핑 관세를 부과해 더 힘들게 하고 사드 도입할 때 유지보수 운용 경비 100%를 미국이 다 부담한다 하더니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전쟁 가능성이 사라지니 본전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것이니 사드 경비 100%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돈 달라고도 했죠. 언제부터 주한미군이 한국이 되었을까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자칫 철수 여론으로 번질까 두려워 미국이 부담한다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주한미군 주둔비로 70조를 받아야 한다며 2019년을 시작한 트럼프는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는 열심히 부르짖으면서도 안보에서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을 때 미국은 뭘 했을까요?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음에도 나 몰라라 뒷짐지다가 가만 보니 한국에 유리하게 정황이 돌아가고 예뻐하는 일본의 손해가 커지자 지소미아를 이유로 한일 갈등 강제 봉합을 시키려 했습니다. 뭐 큰 역할 한 것처럼 미국 외교의 성과라는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난생 처음으로 공동으로 언론 기고문을 내더니 한국은 의존국이 아닌 동맹이라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유지 비용을 동맹으로서 분담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의존국이 아니면 조건 달지 말고 전작권부터 넘기는 게 순서 아닌가?
미국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허구한 날 파병 노래를 부르길래 한국 정부가 파병인 듯 파병 아닌 듯 파병 같은 모호한 결정을 하긴 했지만 애초 유럽과 미국도 참여한 이란과 협정을 미국이 홀로 파기하고 긴장을 만들어 놓고 이젠 이 지역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며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까지 요구했었습니다. 참 염치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국가라는 것이 주장하는 관료들 얼굴에서 나타나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무역 분쟁으로 미국 안보를 운운하며 이런저런 제재를 해왔지만 1차 협상 타결 때 보여준 트럼프의 모습은 돈 벌었다며 즐거워하는 모습 외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 중국에 수출하거나 교역하며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엔 악몽 같은 일이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덤핑 관세, 일본의 수출 규제를 덤으로 안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WTO 1심에서 한국이 아주 큰 승리를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관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국 제품이 워낙 경쟁력이 있었기에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점유율이 하락하지 않고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란과 합의한 내용을 잘 점검하고 서로가 지키면 되는 일을 미국을 제외한 합의국 전체가 반대하는데도 무턱대고 홀로 계약을 파기하고 제재해버리고 목에다 칼 들이밀면서 미국은 외교와 대화를 중시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대화나 외교를 중시하는 것일까요? 바이든이 당선되고 전쟁 위기까지 긴장감이 높았던 이란에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약속을 무참히 짓밟은 건 미국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와 경제 보복을 먼저 푸는 것이 이란에 해야 할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미국의 정책에 세계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는 오래전부터 세계인들에게 전해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의, 인권, 평화, 자유의 수호신 등등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핵 주먹 타이슨이 한 말인가요? 누구나 처맞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분쟁에 관여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만 해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도 하고 아직도 분단된 채로 76년을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익을 주기 어려운 국가는 미국에서 적은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어려우며 행여 반미로 인식되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선진국의 자본이 대거 투자된 국가가 아니고서는 말 그대로 환상에 불과한 것이 미국입니다. 엮이지 않는 것이 행운인 경우가 있겠지만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처럼 원치 않아도 미국의 개입을 막을 수 없어 내전과 테러로 해가 뜨고 지는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은 1953년 휴전의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를 의회가 의결하고 전두환 정권 초기까지 아프리카 전체보다 많은 원조를 한국에 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갑자기 무지 궁금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남전 파병 대금, 미국 원조 자금, 일본과 맺은 한일협정 보상금과 차관 금액이 지금 현 시세로 따지지 않아도 당시 건설 시세로 보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수십 개를 만들고도 남을 금액인데 말이죠. 오늘은 말이 이리저리 오락가락하고 있네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